지난 9일 충남 태안에서 한 부부가 일형 당뇨를 앓는 9살 딸을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소아당뇨가 9살 딸아이를 포함해서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최근 충남 태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제라도 소아당뇨, 즉 일형당뇨를 중증 난치질환으로 지정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 일형당뇨환우회 김미영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우리 사회에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가정도 13년 전에 첫째 아이가 일형당뇨를 진단받았고 네. 처음 진단받았을 때 좀 많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환우의 대부분들도 그분들의 고통이 어떤 건지 대충 이해가 돼서 더 마음 아프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난치병을 앓으면 환우회 활동을 통해서 노하우도 배우고요. 함께 울고 웃고 하시잖아요. 이분들은 네. 어떻게 환우회 활동을 참가를 안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환우회에도 태안 지역에 사시는 환우분들이 좀 있었고 네. 저희가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태안 지역에 사시는 환우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네. 그 안에서도 소통을 거의가 아니라 못한 자정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가족만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혼자 이거 개인이나 가족 혼자 이걸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고 어려운 네. 질환이기 때문에 네. 소통이나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일형당뇨를 앓는 그 소아 청소년 환자를 돌보는 일 저희가 막연히 상상은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인슐린 주사를 이제 맞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음식을 먹었을 때만 맞는 게 아니라 네. 하루 전체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주사 하나와 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주사를 맞고 또 간식을 먹을 때 혈당이 높을 때 주사를 놓다 보니까 보통 네. 하루에 10번 정도 주사를 놓고 하루에 한 20번 정도 이렇게 손끝에서 피를 내서 혈당 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혈당 기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 중 한 분이 밀착으로 해서 이제 이 아이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고 특히 네. 밤에 잘 때도 거의 잠을 못 자고 네. 계속 혈당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삶이 어렵고 또 네. 이걸로 인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로 이 동반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앞서 이 소아당뇨라는 말을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제발 소아당뇨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 이러셨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네, 소아당뇨가 사실 정식 명칭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형당뇨병은 주로 성인층에서 발생을 하고 일형당뇨병은 소아 청소년 시기에도 발병하지만 네. 성인에게서도 발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형당뇨를 소아당뇨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점차 섭과된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형당뇨도 소아 청소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네. 1, 2형 소아 청소년 당뇨를 또 소아당뇨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소아당뇨 다음엔 소아비만, 나쁜 식습관, 운동 부족 이런 부정적인 수식어가 따라오기 때문에 네. 사실 성인층도 있고 이런 네. 나쁜 인식들이 이제 기존의 대중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소아당뇨라고 불리기 원하지 않고 네. 일형당뇨병이라고 불러주시되 사실은 당뇨도 그렇게 좋은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최근에 이제 쇄도부전이라는 병명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쇄도부전증.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마치 잘못된 식습관 이런 걸로 인한 병이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중증도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이 병명이 뭔지를 딱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병명으로 변경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도 어렵지만 제일 힘든 건 평생 완치가 안 된다는 점이잖아요. 네. 예, 그 점에서 치료비도 정말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보통 이제 병원에서 이 병원비나 인슐린 비용을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들고 의료기기나 소모품이 한 달에 한 20에서 6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 정도 이제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완치가 안 되니까 처음 진단받고 죽을 때까지 이 고정 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되고 그 이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비용이 있고 또 어린아이가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분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가정의 이제 경제적인 수입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인 부담은 굉장히 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증 난치 질환 지정 그리고 연령 구분 없는 의료비 지원 이런 걸 요구를 하신 거죠? 이 내용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중증 난치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위주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 이 병을 잘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의 이용률이 점점 제한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본인 부담금이 60에서 70%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좀 낮추고 상급종합병원에 다니는 것에 좀 제한이 없게 하고 여러 가지 중증에 대한 여러 가지 의료적 혜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중증 난치 질환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저희가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한꺼번에 해결되는 효과가 있어서 중증 난치 질환 인정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도 일형 당뇨 환우들에게 큰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일형 당뇨 환우의 김미영 대표였습니다.